자, 이 시간에는 해제권의 발생을 보겠습니다. 해제권의 발생, 일단 약정해제. 약정해제권은요, 당사자의 특약으로 해제권을 보려는 겁니다. 이런 경우 해제하자. 이렇게 미리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정해제의 경우는 특약사항 발생으로 해제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요. 바로 해제할 수 있고, 특히 약정해제의 경우는 특약사항 발생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제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이자는 지급해야 된다는 거. 약정해제의 경우는 최고가 필요 없고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자는 줘야 된다는 거 비교적 중요하고요. 약정해제는 이해 잘못하시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고요. 약정해제의 반대 개념이 뭐죠? 법정해제입니다. 물론 해제의 주류는 법정해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해제권 가장 흔한 것이 뭐죠? 이행지체죠. 이행이 늦어지는 거 가장 흔하고, 중도 미지급 이런 것이 이행지체죠. 이행지체. 이행지체 요건을 보시면 일단은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이 지체될 것, 채무자의 잘못으로, 채무자가 잘못 없다 그럼 이행지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이 늦어질 것, 그럼 무조건 해제하지 못하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추게 됩니다. 즉 중도금 날짜가 되었다, 중도금이 제때 안 들어온다 해서 다음날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좀 이따 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하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된다는 거. 자,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을 했다. 그런 경우는 취고할 필요 없습니다. 채무자 안 하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취고할 필요 없잖아요. 또 정기행 경우 그렇습니다. 정기행위. 음식 배달을 제때 하지 않는다든지 결혼식에 부케 같은 것이 시간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정기행위 경우는 취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기행위 뜻은 뭐죠? 정해진 기간 내에 도달돼야 되는 거. 이런 것은 음식 배달, 결혼식 부케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미이행 거절했다. 분명하게. 그리고 정기행위 경우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고요. 두 가지는 예외다. 이행 지체를 하더라도 예외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정의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해제된다. 그것도 유효합니다. 이걸 자동 해제 조건부 최고라고 하는데 이따 배우지만요. 중도금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도금 미지급 시 해제된다. 그러면 진짜 해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너무 짧아. 그렇다 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상당 기간이 지나야 해제권 발생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상당 기간인데 상당하다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적당하다, 알맞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적당한 기간으로 법이 개정될 예정이 있습니다. 시한이 나와 있어요. 지금 상당하다, 상당하다, 크다 이렇게 오해하시기 때문에 적당하다, 알맞는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행지체의 경우는 일단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상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해제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행지체가 있다 해서 바로 그 다음날 해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것. 근데 해제권 발생 요건을 경험하는 특약에 의하면, 다시 말해서 임의정입니다. 이런 것이 법조문에 되어 있지만 그러나 임의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법조항에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행지체의 경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흔한 보통의 이행지체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죠. 5월 5일 날이 중도금 날짜입니다. 중도금 안 들어왔어요? 그럼 다음날 5월 6일에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말로 말미를 줘야 돼. 5월 5일 날이 중도금 날짜인데 중도금 안 들어왔다. 그러면요 5월 6일에 해제하지 못하고 5월 6일 날 치우게 됩니다. 상당 기간을 정해서 당신이 5월 5일 날이 중도금 날짜인데 안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5월 6일 날 치우가면서 내가 닷새 정도 말미 주겠다. 언제까지? 5월 10일 날까지 중도금 지급하라. 그래서 적당한 기간을 정해서 치우게 됩니다. 5월 6일 날 지급해서 5월 10일까지 기간을 준 거죠. 근데 5월 10일 날도 중도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5월 11일 해제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이 상당 기간이죠. 일상생활에서 거래에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자, 중도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다음날에 해제하고 계약금 몰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중요하다는 거. 중도금 미집시라 하더라도 이행지체 같은 경우는 적당한 기간을 두고 최고에서 말미를 주고, 그리고 나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5일날 중도금이 안 들어와서 6일날 해제하지 못하고 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최고기간이 만기에도 중도금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해제할 수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실무에서도 이 개념을 잘 몰라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많습니다. 자,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해제권이 발생한다. 정말 중요하고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행불능, 흔치는 않지만 이행이 불가능한 거. 빌라를 팔았는데 빌라가 무너졌다. 이행 불가능하죠? 이런 이행 불능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이행 불능 같은 경우는 자, 이행이 불능한 때 이행길, 즉 만길 기다리지 않냐고 즉시 해제할 수 있어. 최고 없이. 문제는 불완전 이행인데 이행이 되었으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둘로 나눠야 되죠. 완전히 가능하다, 즉 추한 가능하면 이행 지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을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행 불능, 즉 추한이 불가한 경우는 이행 불능과 같기 때문에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어. 즉 불완전 이행은 둘로 나눠야 된다는 거 중요하죠. 불완전 이행은 추한이 가능하냐, 추완성이 가능하면 최고가 필요하고 추한 불가하면 최고 필요 없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속기 쉽고. 자, 완전하지 않은 이행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가능하다, 추한이 가능하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최고해야 되고,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러나 추한이 불가능하다면 이행 불능과 같기 때문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둘로 나눠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수령지체, 이것 무슨 소리냐면요, 채권자가 물건을 늦게 받습니다. 수령을 늦게 받아. 그러면 채무자 해제할 수 있어요. 채권자가 물건을 늦게 받아. 그런 경우는 수령지체가 되고, 이 경우는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이후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채권자 지체를 다른 말로 수령 지체를 한다는 거, 채권자가 늦게 받아서 문제될 때 수령 지체 문제가 생기고요. 사정 변경 8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간에 사정이 변경 아주 극기회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계약 체결 이후에 사정이 변경됐으니까 해제하자, 그런 원칙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경우 있지만 그러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인정받기 어렵다. 하여간 도장 찍은 물리기 없기다 보시면 되겠어요. 도장 찍은 사람은 계약 이행이 되지, 중간에 사정이 변경됐으니까 해제하자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물론 해지의 경우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따 봅니다만은 보증계약 같은 경우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매매 같은 경우 중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해제권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속 채무불이행 본질적이 아닌 것은 해제할 수 없겠죠. 자, 부속 채무불이행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이 아닌 거. 근데 피아노를 샀는데 피아노를 들여오는 과정에 피아노 겉표면에 스크래치가 생겼다, 이런 경우는 좀 긁혔다. 그렇다고 해제할 수 없겠죠. 뭐를 청하면 되죠? 손해배상. 그래서 본질적인 채무불이행은 해제권 행사가 돼도 부수적인 거, 본질적인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도 해제하지 못한다. 이것이 신의칙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채무불이행 해제할 수 있어도 부수적인 채무불이행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좀 쉬었다가 해제권의 행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